2월 27일 목요일 중학교 2학년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일이 요즘 많아졌죠. 원래 집순이인 선생님도 집안에 강제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던데 여러분같이 혈기왕성한 청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힘드신 거 다 이해가고요. 집에서 좀 힘들 때 그럴 때 이런 재밌는 과학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미뤄졌긴 하지만 계약에 대한 준비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모두 기운 내고 자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화이팅! 자 오늘은 과학 2학년 1학기 거 맨 마지막 단원만 남았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광합성과 증산작용에 대해서 다 한번 배웠단 말이야. 집에서 개념 속소하고 내신 만점 문제 꼼꼼히 풀어서 여러분이 복습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집에서 네!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거나 바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일 영상 보시면 바로 답을 올려주시면 누가 빠른가 보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집에서 열심히 복습을 했을 텐데 오늘은 마지막 식물의 호흡 과정만 남았어요. 물론 식물만 호흡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배우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호흡 단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내용이 짧아요. 그리고 2학년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좀 아쉽지만 여러분한테는 다행인 게 영상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 마무리라.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배운 이 내용을 여러분이 숙제로 마지막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 만점 문제하고 단원평가 문제를 풀면 우리 간단하게 단원평가 보는 거 알죠? 그렇게 보고 그리고 단원평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에 오자마자 다음 주에 바로 보지는 못하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복습을 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질의응답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단원평가를 본 다음에 2학년 2학기 O2를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미리 여러분한테도 공지를 했고 부모님들한테도 미리 문자로 새로운 책을 구입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드린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책과 함께 질문할 거리 많이 가지고 오시고 2학년 2학기 거 교재는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가져오지는 마세요. 일단 다음 주 수업을 진행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일정에 대해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오면 실컷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단원평가에 대한 내용도 토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자, 식물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한 기체 교환 들이쉬고 내쉬고 흡기 호기 우리 나중에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배울 텐데 그래서 호흡이야. 한자어긴 하지만 들어쉴 땐 들숨 내쉴 땐 날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물도 이런 호흡을 한단 말이죠. 뭘 들이쉬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호흡작용을 하는데 이 호흡을 자세히 뜯어보면 단순한 기체 교환만의 작용이 아닙니다. 식물의 호흡은 자 산소가 필요하니까 들여 마시잖아요. 그 산소가 들어가면 식물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가 전달돼서 식물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양분 중에 가장 많은 포도당을 서서히 산소를 통해서 얘를 분해시킵니다. 분해시키면 이 포도당은 자 저번에 분자식 한번 적어봤었지? 굉장히 거대 분자였어. 이산화탄소나 물에 비하면 C6H12, O6 이렇게 포도당의 분자식이 적어질 텐데 이 포도당이 산소에 의해서 서서히 쪼개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C하고 H로 이루어진 물질이 쪼개지면서 뭐가 되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뭣도 만들어지냐? 물도 만들어져요. 자 분자식으로 쓰면 CO2 여기는 H2O 이렇게 써지겠지? 자 그런데 얘네들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얘네들은 유기물 얘네들은 무기물이야. 그냥 이 유기물을 부서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식물의 호흡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작용을 보냐면 세포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보는 거라서 우리는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세포 하나하나에서 이런 작업을 왜 하냐? 도대체 저질 왜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얘가 부서진 다음에 만들어지는 쓰레기일 뿐이고 노폐물일 뿐이고 만들려고 하는 주는 뭐냐면 에너지야, 에너지. 자, 이 에너지는 식물이 또는 생물체가 직접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에너지 된다면서요. 에너지 되지. 에너지는 아니야. 생물체가 직접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어서 얘를 뭐라고 불러? 에너지 원, 에너지 소스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세포에서 쓰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 소스로 포도당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당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나 자 지방의 기본 단위인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 자 이게 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음 단원에서 바로 배웁니다. 2학년 2학기 거에서 그때 또 설명할 거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먹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포도당이고요. 자 유기물 중에 또 다른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고요. 지방의 기본 단위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야. 자, 우리가 일어나는 이 세포호흡이 우리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 일어나니까 얘네들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거대 분자로는 못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기본 단위 상태로 쪼개진 것이 들어가서 산소하고 화합하는 거야. 자, 화학적으로 보면 산소하고 화합해서 부서지는 거지. 산소가 얘네들을 다 부서뜨린다. 화합한다는 말 때문에 또 착각하겠다. 산소에 의해서 분해된다 하는 표현이 더 맞아. 자, 거대 포도당이 산소에 의해서 분해되면 노폐물로 이런 물질이 나오고 그리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거야.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세포호흡작용은 뭐냐면 자, 식물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에 필요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호흡입니다. 자, 동물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들여마시고 내쉬는 게 호흡이라고 지금까지 배웠다면 이 들이마신 산소가 결국 어디로 가서 쓰인다고? 그렇지. 세포 하나. 세포 속이야. 구체적으로 세포 속에는 아까 그 식물들 같은 경우 엽록체도 있고 핵도 있고 그렇잖아.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고. 근데 여기는 세포 속에 또 다른 엽록체와 같은 구조물인데 이름은 전혀 다르지?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 속에 들어간 기관 중에 속기관 중에 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 자 미토콘드리아 자 너무 발음이 꼬여갖고 발음 안 되는 효원이는 다시 한번 절대음감으로 따라하고 미토콘드리아 이런 식으로 하면 자다가도 벌떡 깨서 미토콘드리아 외친다 그랬지? 자 이런 식으로 긴 용어들을 외우는 게 편해. 절대음감으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얘네들이 산소를 이용해갖고 이런 체내에 있는 유기물들을 쪼개가지고 자, 에너지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호흡 또는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교재에 있는 호흡작용의 옆에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봐. 뭐라고 써있어? 그렇지. 영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작용이라고 써있잖아. 자, 영양분을 뭐하여? 분해하여 그랬어. 자, 뭐하고 차이가 있어? 광합성은 합성이잖아. 근데 여기 호흡은 분해하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 방출해. 만들어서 방출하면 이걸 식물이 자기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에너지로 쓰겠지? 자, 이게 세포호흡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눈치챘을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식을 자 간단하게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한 거니까 일단 지워놓고 딱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어디서 많이 본 식이야? 그래. 광합성. 광합성은 반대로 뭘? 이산화탄소를 또 누구를? 물을 어디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엽록체에서 포도당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뭘 만들었지? 산소를 만들었지? 그럴 때 얘네들은 에너지를 흡수했단 말이야. 얘네들은 에너지가 나오지 지금. 호흡은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얘네들은 빛에너지를 흡수했었어. 그지? 그리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광합성 이런 말을 썼단 말이지. 근데 세포호흡은 반대로 분해하는 작용이야. 거기다가 일어나는 장소가 아예 다를 뿐이지 화학적인 식으로는
하나가 이쪽 반응이면 하나는 정반대 반응이야. 그쵸? 얘네들 뭐 차이를 구분하고 말고가 없지. 하나는 자 분해하는 반응 쪽으로 일어나면 다른 하나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반응 쪽이란 말이야. 저번 시간에 쌤 그런 말 했었잖아. 유기물, 무기물. 자, 유기물은 에너지가 될 수,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걔네들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무기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어. 기가 없다고. 그럼 이산화탄소, 물, 산소가 그런 물질들 아니겠어? 근데 지금 위에 있는 건 호흡, 세포호흡,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자, 여기는 광합성. 어때? 여기는 무기물이 뭐가 됐어? 그렇지, 유기물이 됐잖아. 반응은 이쪽으로 진행된다는 소리니까. 자, 호흡은 유기물을 자 뭘로 만들었어? 무기물화 시키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과 같은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에너지를 우리 생명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지 무엇에 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치? 식물이 그걸 뭐 꽃을 피우는 데 쓴다든지 열매를 만들어내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키를 쭉쭉쭉쭉 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데 쓰는지 그건 알 수 없죠.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도 똑같은 작용합니다. 자, 세포 속 기관의 미토콘드리아는 없는 세포가 없으니까 모든 세포에 다 있는 거야. 아,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해가 빠를 거야.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이 빠지면 자동차가 달릴 수 있어요? 없죠. 자동차에 엔진이 빠지면 달릴 수 없으니까 모든 자동차에는 엔진이 있어요. 달릴 수 있는 자동차에는. 그쵸? 그 엔진에 해당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야. 그러니까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그게 식물이건 동물이건 균류이건 세균이건 상관없이 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겁니다. 엔진이야. 엔진 없으면 에너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도 한다고. 저 세포호흡을. 내 세포 하나하나에서 지금 왕왕왕왕 이삭이 일어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여러분한테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몸 안에서 이런 미토콘드리아 속에 일어나는 이 작업을 가지고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선생님 지금 그걸 소리 에너지로 쓰고 있는 거야. 또 막 달리기를 하는 육상선수다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심장도 계속 근육이 뛰고 자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하고 그럴 때 쓰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그렇게 얘기하고 전기뱀자원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반딧불이는 빛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다양하게 생명활동에 쓰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세포호흡이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 세포가 없는 거야.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다 일어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광합성을 배웠고 오늘은 세포호흡을 배웠으니까 세포호흡의 전작용은 이거야. 그래서 장소와 시기,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비교해 볼 거야. 그리고 기체 출입 관계, 그리고 양분과 에너지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조사해 볼 텐데 일단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 이응, 리을, 치읓. 알지? 지연아 뭐? 그래. 엽록체, 엽록소 아니야. 저번처럼 계속 엽록소라고 하면 안 돼. 엽록소는 색소일 뿐이야. 자, 엽록체 무슨 세포에만 있어? 그래. 식물세포에만 있어. 식물세포에만 존재해. 자, 반면에 세포 일어난 장소.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 자,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세포 속에 어디?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안 하는 생물체는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시기. 광합성은 꼭 필요한 물질 중에 뭐가 있냐면 광이 필요해, 광. 꼭 햇빛이 아니더라도 지금 선생님 눈에 이렇게 비치고 있는 이 빛도 광합성을 일으킬 수 있어. 가시광선 영역에 빛만 있으면 되거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빛이 전혀 없는 그냥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광합성의 시기가 언제냐면 낮에 빛이 있을 때 존재할 때 주로 일어나죠. 식물 입장에서 세포호흡은 언제 일어나? 그쵸? 언제는 항상 일어나지. 낮엔 에너지 필요 없나? 밤에는 에너지 필요 없나? 다 필요하지. 밤에는 식물도 쉴 테니까 에너지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 때는 죽어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이 자고 있어도 식물이 자고 있어도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기관들의 기능들은 일어나잖아요. 나 자고 있는데 심장 멈춰 있진 않잖아. 그쵸? 자, 일단 여기는 항상 낮이건 밤이건 항상 일어나. 식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식물을 입장에 생각해보자. 식물은 낮에는 광합성도 일어나. 뭐도 일어나? 세포호흡도 일어나. 자, 밤에는 뭐만 일어나? 호흡만 일어나. 왜? 빛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동물은 광합성 안 하니까 비교할 거리도 그때고요. 자, 기체 출입을 볼까? 이게 실험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 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이게 포도당을 만드는 주 원료야. 물론 물도 있어야 되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체 중에는 O2를 방출하죠. 어디를 통해서? 자, 저번에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라고 했어? 같이 기공. 자, 기공을 누가 만들어? 자, 표현이 대답해야지. 뭐 기공을 무슨 세포가 만들어? 그래, 공변세포가 만들어. 그 공변세포가 만드는 그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O2가 방출되는 게 광합성이라면 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가 흡수돼서? 여기 써있잖아. 반응물질 O2가 흡수돼서 O2가 산소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맞지? 자, 광합성은 양분과 에너지 그랬는데 이 광합성은 양분을 어때? 합성하지. 양분을 생성해. 합성해내. 그래서 이 양분의 형태로, 그러니까 포도당이나 물론 저장될 땐 다양한 물질이 되니까 이따가 더 설명할 테지만 이런 양분, 즉 유기물의 형태로 합성해 놓는데 이 유기물의 형태로 합성해 놓으니까 그 합성된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 속의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거거든. 물론 무슨 에너지였지만 빛에너지였지. 빛에너지가 들어와서 이런 양분이라고 하는 특정한 유기물이라고 하는 물질로 에너지가 저장된 거야. 그렇지. 에너지가 여기는 저장돼. 자, 좀 어렵게 말을 하면 얘네들은 자, 여기 보이지? 빛에너지가 자, 유기물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겨. 알겠어? 자, 빛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 거야. 여기 포도당과 같이 유기물 속에 저장된 에너지는 뭐냐? 그러면 화학 에너지라고 대답하는 거야. 자, 반면에 세포호흡은 그렇게 안 하지. 여기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이 유기물이 어때? 자꾸 분해되는 거잖아. 분해돼서 이산화탄소하고 물 같은 무기물이 됐으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유기였던 게 무기가 되잖아. 그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양분을 분해하고 생활 에너지로 쓰려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작업이야. 자, 구분하셨습니까?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식물은 이 두 작업이 때에 따라서 두 개가 공동으로 일어나든지 한 작업만 일어나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PPT에서는 식물들의 낮과 밤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다음 PPT입니다. 여러분 페이지 수로는 어디냐면 페이지 134페이지를 지금 보시고 계시죠? 자, 거기를 보시면 PPT에서 띄워진 이 그림이 그대로 보일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낮이. 이건 밤이야. 낮에 아주 햇빛이 떼약볕이 쨍쨍 여기 있네. 자, 떼약볕이 쨍쨍하고 쬐어져 있을 때 아주 한낮 빛이 제일 강한 한낮일 때야. 강한 빛이라고 써있잖아. 자, 그러면 이 식물은 뭐도 해? 자, 광합성도 합니다. 자, 당연히 호흡은 항상 일어나요. 세포호흡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빛이 강하면 광합성 작용이 호흡보다 훨씬 많죠. 그러면 자, 광합성 작용이 호흡보다 훨씬 많은데 여러분 금방 설명했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어때? 흡수, O2를 방출 하잖아. 자, 근데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방출, 자, O2를 흡수하잖아. 쌤이 기체의 종류를 똑같은 장소에서 쓰려고 여기를 바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광합성 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 얘가 10개 흡수돼.
이산화탄소가 10개 흡수되면 얘 10개 방출돼요. 근데 호흡작용이 떨어지니까 자, 탄소를 6개 흡수해. 얘는 6개 방출해. 호흡량이 훨씬 적죠. 자, 여기 비교해봐. 자, 이 작업하고 이 작업이 일어나는 장소가 각각 한 세포 안에 있는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야. 한 세포 안에 들어있어. 그럼 여러분이 식물이라고 생각해봐. 식물 세포라고 생각해봐요. 이산화탄소를 10개를 흡수했어. 산소 O2를 10개를 내보내야 돼. 근데 10개 내보낼 게 바로 옆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바로 옆집에 사는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한 물질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O2를 방출을 10개를 할 게 아니라 자, 나 10개 방출할 건데 너 6개 외부에서 들여와야 돼? 내 거 6개 갖다 써? 이렇게 되는 거야. 6개 갖다 주죠. 그럼 몇 개만 밖으로 방출해? 4개만 O2가 방출돼. 대신에 호흡을 통한 O2의 흡수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야. 자, 호흡을 통해서 6개의 이산탄소를 흡수해서 6개의 CO2가 방출되는데 내가 아까 얘 광합성에서 내보낼 산소 6개 갖다 썼잖아. 그럼 너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내가 버릴 거 제가 필요하면 갖다 주지. 그게 그거야. 맞아. 호흡은 O2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 6개를 내뿜어야 되잖아. 근데 6개 내뿜을 필요 없지. 아까 나 빌려줬던 엽록체한테 갖다가 나 너 6개 갖다 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할 때 10개를 흡수할 필요가 없지 않아? 그치? 몇 개만 흡수하는데 6개 갖다 썼으니까. 자, 산소할 줄 알지? 그래. 4개의 CO2만 갖다가 쓰면 돼. 그럼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 외부에서 보면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따로 방출하고 산소 흡수하고 하는 작용이 안 보여. 뭐만 보이냐면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방출되는 것만 보여. 여러분 식물 잎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지 산소가 나가는지 이거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조사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몇 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조사를 해보면 마치 광합성만 일어나는 듯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한테 이런 걸 물어보죠. 한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이 일어나는데 광합성 작용이 훨씬 활발하기 때문에 호흡이 일어나긴 하지만 광합성만 일어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가는데 여기 그림 자세히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요만큼 들어갔어. 그치?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 들어간 양을 전체 흡수한 게 아니야. 일부만이야. 왜?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줬잖아. 그치? 10개 필요하면 호흡이 일부를 줬잖아. 그러니까 일부만 들어가는 거야. 전체 중에 일부는 호흡이 보조를 해주고 나가는 산소 중에 일부는 호흡한테 미토콘드리아한테 쓰라고 주니까 마치 호흡작용에 의한 기체 출입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광합성 작용이 훨씬 활발할 뿐이지. 이해 갔습니까? 밤에는 훨씬 단순하죠. 빛이 하나도 없는 밤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무슨 작용만 일어나? 그래, 호흡만 일어나. 호흡만. 자, 한낮에는 뭐 광합성도 일어나. 그리고 호흡도 일어나. 그런데 한낮이니까 광합성이 훨씬 활발하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한밤중에는 호흡만 일어나니까 호흡작용에 의해서 자, 이산화탄소 나가고 산소 들어가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유기물은 얘가 갖고 있는 걸 쓰는 거고 우리는 먹고. 그렇게 해서 쓰면서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는 작용이 온전히 보이죠. 그럼 문제 하나 내볼까? 자, 한낮에는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비교되면 빛이 강하니까 광합성이 강하잖아. 근데 아침에 막 해가 떠오를 때 빛이 너무 세지지 않은 중간, 그러니까 새벽하고 이런 한낮 중간하고 한낮이 된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이 중간하고 보면 해가 떠오를 때 해가 질 때 보면 이 양이 광합성량이 처음부터 큰 건 아니었겠지. 해가 떠오를 때는 호흡만 하고 있다가 점점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한낮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 근데 해가 점점 지면 광합성량은 점점 줄고 점점 줄고 이제 호흡만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겠지? 생긴대. 하루에 2번 생길 수 있대. 그럼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똑같이 생기면 자, 똑같아. 이산화탄소 얘가 흡수할 건데
O2를 방출할 건데 방출한 양과 자 호흡에 의해서 필요한 O2의 양이 똑같다고 해봐. 그럼 방출할 거 얘가 갖다 쓰는 거야. 그리고 얘가 호흡에 의해서 호흡을 하려고 산소가 필요해서 흡수를 하지만 이걸로 만들어진 6개의 CO2를 방출해야겠지? 근데 자기가 갖다 썼으니까 자 내가 만든 이산화탄소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너가 갖다 써 이러면 사실 광합성에 필요한 이 탄소나 산소도 이 안에서 얘가 버릴 거를 갖다 쓰고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소 버릴 거 미토콘드리아에서 쓰고 이 안에서 쓰면 돼.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되게 기체 출입을 전혀 없네? 기체 출입을 하나도 안 해. 기공이 닫혔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지. 하지만 호흡을 안 하는 순간은 없다고 그랬잖아. 에너지가 필요 없는 순간은 없으니까 자,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똑같아지는 이런 순간이 하루에 2번 생길 때 외부에서 보면 외부에서 관찰하잖아? 그러면 기체 출입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광합성도 호흡도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이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 설명해봤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교재에 보면 이런 시점을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그러니까 광합성은 물질을 합성해내는 거잖아.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하잖아. 저축해 놓은 거랑 내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걸 쓰는 세포호흡의 양이랑 똑같으면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이런 빛을 계속 받으면 식물은 더 이상 생장이 일어나지 않지. 열매를 맺지 않거나 우리로 치면 그 몸무게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면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쌓이면서 자, 더 포동포동 살이 찌겠지. 아니면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아니면 줄기에 저장하던 뿌리에 저장하던 양분들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겠지. 반면에 호흡이 더 많이 일어나면 어느 시기가 됐었을 때 식물은 죽게 될 수밖에 없어. 왜?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렇게 방출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양분들을 계속 분해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한 낮과 밤을 비교하면서 광합성과 호흡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광합성과 호흡량을 비교해 봤고요. 자, 다음 PPT에서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있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물질 한번 광합성 작용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보면 광합성으로 만든 물질 뭐지? 그렇지, 포도당이지. 잘 안 보입니까? 자, 보라색으로 썼는데 안 보이면 이제 노란색을 쓸게요. 자, 포도당이 생성돼. 어디서? 광합성 어디서 해? 그렇지, 잎에서 하잖아. 잎의 세포 속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포도당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산물이긴 하지만 자, 잎에 저장될 때는 뭘로 저장된다고? 그렇지. 녹말. 물에 녹지 않는 녹말. 그래야 내가 일 많이 해놨구나 하면서 포도당이 물에 녹거든. 물에 많이 녹아있으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내가 오늘 할당 작업이 이만큼이니까 요만큼이나 벌써 만들어낸 애를 인지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나? 근데 녹말로 포장해 놓으면 아직도 많은 물질이 만들어져야 되겠네 하고 자기가 만들어진 물질을 인지를 못하는 거지. 빛이 한참 떼어질 때 광합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일단 잎에 저장할 때는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저장한다. 자, 생성 시에는 그렇답니다. 그리고 얘네가 그게 주로 언제? 낮에는 저장해. 그래서 우리가 엽록체 광합성 산물을 확인하는 실험이 뭐야? 녹말 검출하는 아이오디너 반응이잖아. 그치? 녹청색 옷을 입은 아이 이렇게 왜 그랬어? 녹말은 아이오디너 반응에 청藍색으로 변하잖아. 그치? 자, 이동은 얘네가 포도당 또는 포도당이 두 개 결합한 그렇지, 설탕으로 분해돼서 어디를 통해서 이동해? 자,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지. 자, 줄기에 있는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포인트야. 주로 언제? 그렇지, 해가 없는 밤에. 자, 이동은 밤에, 생성은 빛이 있는 낮에. 이동은 주로 밤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물에 녹아야 돼. 체관이 미세한 관이기 때문에 녹말 상태로 얘네들이 이동시켜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포도당 또는 설탕으로 분해돼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어디로? 자, 어디로 이동하냐면 얘네들이 각각 사용될 장소로 이동해. 자, 사용될 장소를 알면 이동을 어디로 하는지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용처가 뭐냐면 식물도 호흡에 자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겠지.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쓸 때가 식물이 씨앗이 싹 틀 때하고 꽃이 필 때 제일 많이 쓴대. 그리고 새로운 잎이 있었는데 잎이 떡 떨궈졌으면 그 자리에 잎이 또 나잖아. 이렇게 새로운 기관이나 조직이 재생되거나 생성되어야 될 때는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또 식물체의 구성 성분이 되거나 또는 식물체의 생장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 우리 내가 사용한 에너지보다 먹는 양이 많으면 이게 이렇게 뚱뚱해지잖아. 자 피부 밑에다가 피하 지방으로 저장해 놓는단 말이야. 식물도 마찬가지야.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이 양분들을 자기 체내에 축적해 놓겠지. 그래서 식물체의 구성 성분이 되거나 또는 아까 재생의 의미도 있어. 잎이나 뿌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라져 나가면 이런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들이 그것들을 다시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식물의 생장도 그런 뜻이에요. 세포들이 많이 부풀어내는 작업. 우리 동물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처에다가 다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주로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나 근육이나 각종 곳곳에 저장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얘네들은 자, 이런 영양기관이나 열매 씨앗 같은 생식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저장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하고 지나가야 될 게 식물이 만든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은 호흡에 의해서 사용되기도 해. 생활 에너지로 쓰려고. 그런데 저장될 때 줄기에 저장하는 식물들은 뭐가 있나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줄기에 저장하는 식물은 양파하고 감자. 아, 감자 맛있다 하고 감자 먹잖아. 감자가 뿌리가 아니라는 거야. 줄기라는 거야. 땅속에 기는 줄기야. 알겠니? 감자. 양파도 양파 봐봐. 여기 이렇게 있고 양파 끝에 여기 뿌리 여기 있지. 맞아. 여기 줄기가 원래 날씬했는데 이 줄기 부분에 양분을 저장해서 이게 양파가 된 거거든. 우리가 먹는 양파 부분은 줄기라는 거야. 자, 뿌리에다 저장하는 거. 그렇지. 너네 여기다 감자라고 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대표적인 게 색깔 이쁜 당근. 또 그래 고구마. 고구마 같은 게 대표적인 뿌리에 저장해 놓는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야. 당근 그 광고 같은 데 보면 TV 광고에서 흙 속에서 쫙 하고 이렇게 끌어올릴 때 보면 색깔이 그렇게 주황색인 게 딱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 선생님 신기하던데. 아무튼 뿌리, 당근, 고구마야. 네, 당근하고 고구마를 먹는다. 우리는 그 식물체의 뿌리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열매는 많지. 하도 많아서 열매는 따로 적지 않을게요. 씨앗들도 많죠. 그거 알아? 자, 여기서 문제. 이 문제도 빨리 답을 해주면 선생님이 아름다운 보상을 하겠습니다. 자, 딸기 보면, 자, 딸기 한번 그려야지. 딸기, 이렇게 딸기가 있어, 이렇게 딸기. 잘 그렸지? 자, 여기에 막 씨앗이, 우리가 딸기를 이렇게 그리잖아? 딸기 그린 여기 있지. 우리가 씨앗이라고 알고 있는 이 부분이 뭐게? 여기에 답이 있어. 1번 줄기, 2번 뿌리, 3번 열매, 4번 씨앗. 자, 답을 체크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제로 바로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시는데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아름다운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생님 답을 얘기 안 해줄 거야. 문자 보내야 돼. 좋아요 눌러줘야 되고. 자, 이 문제야. 맞출 수 있나 봐야지.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2학년 1학기 거 마지막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떨리네. 자, 이제 여기는 저장되는 장소가 어디냐잖아. 즉 우리가 어떤 식물체를 먹으면 그 식물체가 어떤 양분이 어느 곳에 어느 기관에 저장된 거였어 이런 거라면 저장되는 양분의 종류. 녹말로 저장할 수도 있고 포도당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단백질로 저장할 수도 있고 지방이나 설탕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녹말로 저장해 놓은 걸 먹는 게 뭐냐. 자, 각각의 어느 기관인가는 다를 수 있지만 녹말로 저장하는 게 대표적으로 감자, 고구마야.
고구마, 감자, 고구마 이건 잘 알 거야. 자, 포도당으로 저장되는 건 신기하게 포도당에 피읍이 다 들어가. 당연히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거 포도. 자, 그리고 양파. 자, 피읍 들어가니까 양파는 코 막고 눈 감고 이렇게 먹으면 그 사과처럼 달다며. 선생님은 양파 생 걸로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선생님 좀 편식이 심합니다. 양파 생으로 먹어본 적 없고 양파를 볶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매운맛이 날아가서 맛있다는데 그 달달한 맛이 포도당 때문이야. 알고 있었지? 자, 단백질. 우리 딱 알잖아. 콩은 단백질 그러잖아. 두부 만들어 먹고, 그치? 콩, 대표적인 게 콩이 있고요.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는 기름 내는 거 있잖아. 들기름, 참기름. 참기름은 깨로 내지. 그러니까 들깨, 참깨, 깨 같은 거. 깨라고 쓸게. 그 다음에 또 지방으로 저장하는 뭐 있어? 땅콩 같은 거. 여기 지방, 물론 땅콩 안에는 지방만 있는 것도 아니야. 깨 안에도 지방만 있는 건 아닌데 주로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이렇다라는 거야. 자, 신기하게 설탕으로 저장하는 거 뭐라고 그래? 그렇지. 잘하네. 사탕수수. 그래서 우리가 사탕수수의 줄기 부분을 이게 뭐지? 가공해서 설탕으로 만들어 먹잖아. 자, 이로써 우리 지금 마지막에 4단원, 두 번째 소단원인 식물의 호흡작용에 대한 내용이 다 한번 정리가 됐네. 이게 소단원으로 한 단원이지만 딱 한 페이지 분량이에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남은 거였고요. 이 남은 내용을 정리하고 내신 만점 문제를 풀면, 그리고 단원평가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우리는 2학년 1학기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데, 자, 여기다가 숙제를 선생님 체크를 해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내드린 부분은 다 했으리라고 보고요. 자, O2예요. O2 페이지 잘 보이나요? 자, O2 페이지 어디냐면 135페이지 그리고 137페이지 137페이지부터 그 뒤에는 단원평가 끝까지니까 143페이지까지 어떻게 할까? 풀고 채점하기. 자, 틀린 건 바로 다 따라온다? 아니야. 틀린 건 틀린 거 표시만 하고 자기가 스스로 풀어봤을 때 자꾸 오답이 나오면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다 풀이한 책을 들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자,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보는 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꼭 좋아요 누르시고 진효원 출첵, 박지환 출첵 이렇게 자기 이름하고 출첵 이렇게 꼭 남기셔서 누가 영상을 보고 갔는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꼭 거기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직접 얼굴 보고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